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연주씨 티셔츠 글씨가 네, 저 오늘 알록달록하고 예쁘네. 일부러 대놓고 입고 왔는데 바로 어제 저희 그 장애 부모들 이번에 저희 장애인 부모 연대가 교육권 연대를 원래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주년이 됐대요. 그래서 교육권 연대로 사실 시작할 때는 교사, 부모, 뭐 전문가 할 거 없이 뭐 비장애 부모 이렇게 약간 협심해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뭐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겼죠. 뭐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크겠지만 뭐 우리가 받는 교육청 바우처, 뭐 발달재활 바우처, 뭐 어느 것 하나 사실 나라가 직접 해준 거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부모연대에서 이제 더 교육권 연대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학령기 부모들이 겪는 통합교육의 질에 대한 그거 요구를 우리는 이제 선포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 전국 장애인 교육권 연대 초창기에 초기 멤버세요? 저기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를 많이 그거 했냐면 통합교육가 집 앞에 학교를 못 가고 이렇게 초등학교에 특히 특수학급이 지금처럼 많지 않던 시대에 맞아. 우리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우리 아이들 장애인들의 교육권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막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 열혈 멤버는 아니고 정말 그때 우리 애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에요. 입학 전이니까 그냥 어떤 선배님 따라서 회의에 가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다 한 자리씩 하던 분이야. 막 서울 대표 뭐 첫 번째 무슨 부모 교육권연대 뭐 회장님들 막 이런 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특수교사랑 부모들이랑 막 모여가지고 통합교육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요구하시고 그랬던 건데 그게 이제 올해 20주년이 된대요. 근데 그 교육권연대가 처음 시작될 때 이 교육권을 위한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학교 갈 만한 환경 지금도 물론 부족하지만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좋아진 다음에는 이 친구들이 졸업한 이후에 성년기나 이런 게 필요한 게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취업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요구를 많이 사실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동안도 교육권에 대한 어떤 주장은 있었지만 우리가 통합교육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왔다고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20주년 맞으면서. 왜냐면은 그날 딱 어제 비 많이 오는데 저희가 우비를 다 준비해서 입었는데도 우비 안으로 다 빗물이 들어와서 젖을 정도로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날 현수막은 선배님들이 들고 뒤에서 이제 젊은 부모들이 조금 했었는데 저희 나이 때는 솔직히 막 그렇게 뭔가 요구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어제만 해도 저 지금 제가 믿기지가 않아요. 뉴스에만 나오던 이 현장에 제가 있다니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어제의 그 새로운 첫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나이 드신 어머님들 선배님들이 또 이 자리에 20년 뒤에 또 이 자리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다니 20년 전에는 사실은 저도 놀란 사실이지만 그 초등학교 진학률 자체가 막 50%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장애 학생들 2명 중에 1명은 학교를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실무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보조 선생님들 제도도 있지만 그때는 진짜 복도 엄마라고 해서 엄마들이 진짜 다 선배님들이 복도에서 대기를 타고 계셨대요. 그리고 끝나면은 엄마들이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당연히 청소하시고 그리고 뭐 어디 소풍 가거나 이러면 선생님 도시락은 다 전학년 도시락은 다 내가 싸야 되는 거고 쫓아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소풍 못 가고. 그런데 지금은 선배님들이 개방 도시 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서진학교 개교된 거 되게 주역이시죠. 말해 뭐해. 근데 그날도 어제도 그 국회의원 두 분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무래도 그 장애 영역을 잘 모르시던 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장애 부모들이 무릎 꿇은 거, 특수학교 설립한 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특수라고 분리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극진파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특수학교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서진학교 개교만 해도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죽기 전까지 서울 시내만 보더라도 서울 시내가 제일 활발하잖아요. 서울 시내만 보더라도 몇 개의 특수학교가 개교될 수 있을까? 한 개의 특수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잖아요. 서진학교도 그렇게 힘들게 해서 개교했는데 엄마들이 엄청 울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어제 이제 답은 없다. 물론 특수학교를 개교하기 위한 없는 동네도 이제 필요하니까 개교하기 위한 노력들은 물밑에서 시작되겠지만 통합교육의 질을 지금 이대로는 엄마들이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통합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수준까지 저는 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딸은 통합교육을 하다가 특수학교로 전학 간 케이스고 뭐 중복장애도 있었던 게 영향이 컸지만 전학 가고 나서 이제 지금도 전학 갔다 오면 엄마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사실. 근데 저는 되게 약간 마음속에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나만 되게 좋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나? 왜냐면 제가 통합교육을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럴 정도로. 근데 어머니들 의외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존 수영, 뭐 체험학습, 뭐 수영, 그 졸업여행 이런 거라고 하죠. 그거 그리고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제일 좀 문제시됐던 돌봄 교실, 그리고 방과 후 활동, 이것들에 대한 지원 인력을 아직까지도 엄마한테 뭐 지원 인력이 없는데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되게 스윗하게 물어보신다든지 애둘러서 뭐 저 이번에 이런 경우까지 들었어요. 저 친한 엄마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고양이 행동 문제도 없어요. 6년 동안 통합을 너무 잘 다녔어. 졸업여행을 갈 때가 됐는데 제주도로 간대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6년 동안 땡땡이는 너무 잘 지냈는 친구들과 잘 지냈는데 이 친구들과 같이 이제 중학교로 가려면 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 만일 하나라도 졸업여행 가서 이 아이의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보고 아이들의 그 기억에 안 좋아질까봐 혹시나 싶어서 어머님한테 여쭤본대요. 근데 또 지원 인력이 뭐 없대. 그래서 그 언니가 저한테 말을 하면서 제가 말이야 방구야 뭐 어떤 무슨 개소리야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엄마가 순간 들으면서 그랬대요. 솔직히 본인도 제주도까지 보내는 거여가지고 마음이 보내지 말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 교장이 그 한마디 하는데 보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머니는 가는 걸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5개 괜찮냐는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이거가 배제되는 건 차별이에요. 특수교육법 아래 있고 제가 최근에 어떤 강의도 들었는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학교는 다 알고 있대요. 그 차별이라는 거. 차별인 걸 알고 있지만 너무 치사하게 엄마한테 그걸 선택을 맡기는 거예요. 마치 지원이 없는데 너의 자식을 보내겠니? 보내겠다고 하면 마치 나는 되게 이상한 엄마가 되는 것 같은 거야. 지원 인력도 없는데. 보내겠다고 하면 엄마한테 아직까지도 엄마한테 그럼 본인이 활동지원사를 구해서 지원 인력을 붙여라라고 얘기를 한대요. 차별인 걸 알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놀라가지고 실제로 그걸 많이 돕는 이제 단체들에서 어머니들 민원을 받아서 학교에다가 어머님 이거 차별이니까 이거 이렇게 요구하세요라고 말하면 학교가 네 알고 있대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치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처럼 차라리 선거서 너네 오지마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욕 먹으니까 내가 못 오게 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선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뭐 부모연대 만든 초창기나 이럴 때부터 활동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요즘 엄마들 보면은 그러니까 연주 씨 또래나 아니면 더 어리거나 아니면 한 40 요즘 또래들 엄마들 보면 사실은 그 지금 통합교육을 얘기하는 것도 옛날에 우리 때는 양 자체가 없어서 양을 늘려달라 기회를 달라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 안에 어느 정도 양은 있는데 이 안에 그럼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를 지금 고민하는 시대가 된 거니까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되게 천지개벽한 맞아. 그 정도인데 이제 제가 어머님들 보고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러이러하니까 그런 이유를 댔을 때 이게 분명히 기분 나쁘고 뭔가 차별인 것 같은 건 알아. 근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맞아. 거지. 예를 들면 그때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체험 학습이나 이걸 갈 때 교육청에 요구하면은 그 저기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예산을 줘요. 인력비를. 그러면 교장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교장 선생님 그런 충분히 이해한다. 걱정되잖아요. 그 모든 책임을 이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도 어쩌면 잊을 수 없는 졸업여행이라고 하는 건 평생에 한 번 가는 건데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랑 잘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머님들 그 후배 엄마들 만나면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다는 거를 주지를 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장애인 등에 대한 우리가 특수교육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제도나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과 제도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직접 있는 그 학교 현장에 가서 법과 제도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론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법과 제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이 그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잖아.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법과 제도는 이렇게 있지만 현실이 이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말하자면 수용하는 거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어. 법과 제도는 여기인데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정도는 왜냐하면 그걸 다 현실에 반영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알고 있지만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아예 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예 몰라.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학교에서 얘기를 할 때 내가 반응하는 거랑은요. 나의 어떤 반응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대응하는 게 달라요. 저 엄마가 알고 있지만 뭔가 따지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요?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잘 생각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요즘 어머님들은 정보에 그렇게 정보 접근성이 뛰어나고 뭔가 나는 사실은 우리 때보다 정말 요즘 엄마들은 참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의외로 그런 것들을 많이 몰라요. 맞아요. 많이 몰라. 근데 많이 모르면서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많이 알고 이 제도가 그러니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아니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얼마나 고생을 했고 선배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줬잖아. 후배들아 그거 알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법과 제도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고 이거를 하나를 만들려면 얼마나 어려웠고 이게 귀한 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 이게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아.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내가 찾아보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디다 전화하거나 예를 들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는 그냥 그거 뭐라 그러지? 선배로서 이렇게 그거 뭐라 그래? 그거 이렇게 좀 꼰대처럼 할 수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걸 잘 알긴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바꿔야 되잖아요. 통합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에 어떻게 돼 있었고 지금은 어느 상태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고 이런 거를 최소한은 그래도 알아야지. 그래서 보니까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렇잖아. 지금 교육 현장의 문제는 뭐고 그러면 교사들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개통합교육 이거 지금 바꾼다고 하니까 교사들은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본안이 있는데 개정안이 있는데 우리 이대로 하면 이런 게 힘들잖아요. 우리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이게 꼭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정말
해답에 가까운 모두에게 정말 어쩌면 적절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찾아서 만들어야 돼. 이거 법 한번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언제 생겼어? 97년인가 6년인가 뭐 9년인가 그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되게 많이 지났잖아. 이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개정하는 거 물론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뭔가 우리가 그러면 지금 20주년도 됐고 이제 정말 통합적으로 이거 정말 잘 만들어서 바꿔보자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뭔가 이제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 아이나 아니면 다른 아이에 대해서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학교랑 뭐 무조건 싸우거나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 내가 같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 안에서 어떤 다른 아이들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내 아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게 생겼을 때 공동 대응하고 조금 같이 힘이 돼줄 때는 같이 대주고 정말 싸워야 될 땐 싸우고 근데 봐봐요 싸우려면 뭘 알아야 돼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알아야지 싸우지 그런 거 전혀 안 돼 있고 이런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못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같이 뭔가 대응해 주는 것도 나는 정말 우리 요즘 엄마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문제가 돼야 되잖아요. 최근에도 솔직히 모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을 폭행하고 그걸 이제 덮으려고 했다라는 그 얘기가 기사로 접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실제로 그 학교가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요. 왜? 말하면 안 돼.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나중에 교사는 이제 거짓말을 했대요. 그 아이가 자해를 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여자친구였는데 굉장히 조용한 애였는데 자해가 갑자기 시작됐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된 거야. 그래서 약을 먹이기 시작했대요. 기가 막혀. 근데 그 알고 보니까 자해라고 말했던 게 거짓말이었고 교사가 아이의 뺨을 여자아이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뺨을 때린 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도 마음이 아픈 게 이제 이런 문제가 특히 특수학교에서 벌어지면 어머니들이 많이 위축돼요. 특히 당사자부터. 그래서 막 어머님들 서로끼리 덮으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 학교에 괜히 이런 걸 문제화 시켰다가 우리 아이가 뭔가 받을 불이익 같은 거를 먼저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오히려 문제화가 된 게 더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야 그 사람 왜냐면 그 교사가 안타깝게도 한 7, 8년 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교사래요. 근데 이제 사립재단이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처벌은 딱히 받지 않고 지나갔나 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7, 8년 전에 그게 문제화를 우리가 공동 대응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했더라면 8년 뒤에 지금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특수학교는 한정돼 있고 받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슬픈데 배치하는 그 시즌만 되면 엄마들끼리 막 우리 애가 왜 떨어졌냐? 쟤보다 내가 더 심하다. 막 우리 애 자리가 갈 자리인데 쟤가 갔다. 막 엄마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통합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내가 집 앞에 학교에 갈 수 있고 집 앞에 학교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내가 보장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머님들 용기가 조금 필요해요. 근데 사실 저도 이 나이또래 엄마지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어디다가 도움 청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 어제 얘기했던 게 통합교육협의회라는 게 이제 이렇게 출범한 거를 이제 알리면서 어제 같이 기자회견을 한 건데 통합교육협의회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나오고 가깝게는 그 지역에 장애인 부모 연대가 다 있고 거기에 이제 지회장님들 특히 저같이 행동하는 엄마가 성향상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엄마는 난 도저히 용기가 안 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제일 좋은 지원군은요 어제 현수막 들어주셨던 선배님들이 이런 선배님들 가서 찾아가잖아요. 내가 몰랐던 권리 저도 다 선배님들한테 들었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싸우지 않아도 돼?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돼? 너가 불이익 받을 일은 없어?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데 못하면 함께 가주시기도 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게 바로 공동대응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저는 이번에 그 제주도 아까 말씀드린 졸업여행 언니한테 그랬어요. 처음에 같이 화가 났어요. 1차 공감. 막, 뭔 개소리야. 막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언니는 달랬어요. 아, 근데 언니, 생각해보니까 그 학교도 처음인가 보다. 제주도에 장애 아동을 같이 가는데. 그렇지. 그러면 일단 나 같아도 일단은 학교는 항상 안전을 기하니까 사실 사람의 마음이 얘가 안 가준다고 하면 제일 땡큐인 거야. 왜냐면 마침 또 특수교사가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이 엄마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지원 인력을 또 구하자니 또 피곤해져. 그랬는데 언니가 거기서 화내지 않고 잘 적당하게 대응을 해주셨어요. 화는 뭐 뒤에서 우리끼리 내면 되지 뭐. 적당하게 대응을 해주셔서 앞으로 땡땡이 다음으로 언니 그 학교에 갈 아이들은 모두 언니 덕분에 졸업여행에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잘 갔다 오고 나서는 그 학교도 경험이 생겨서 아마 다음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되게 대단한 일을 하신 거다. 우리 아이만 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후배들까지 다 생각한 거다. 그래서 어제 같이 비 맞으면서 수업 들어줬던 선배님들이 저는 똑같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20년 뒤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우리 후배들은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여전히 후배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니까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든든한 지원군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좀 든든했고요. 반대로 또 선배님들은 뽀송뽀송 뽀시래기 아무것도 모르는 학년기 엄마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저희 막 떨면서 막 핸드폰에 막 써온 거 이런 것도 처음 하니까 막 그거 막 읽고 막 하니까 막 달달달 떨면서 읽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어제 그 선배 어머님들은 힘들기도 힘들죠. 나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막 비 오는 데는 한수막 들고 근데 그날 되게 다 끝나고 너무 이렇게 그래도 고생했지만 보람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골자는 그 차별입니다. 그리고 권리고 저희는 학년기는 다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 학교가 지어야 될 의무. 누가 비장의 학생한테 예를 들면 어머님 혹시 수학여행 누구 보내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것 자체가 차별이고 그냥 우리는 그냥 교육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내가 차별이라는 걸 알고 있다. 내가. 그리고 나는 내 권리를 찾고 싶다. 라고 하면 학교가 막 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엄마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똑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잡으실 거고 그게 곧 어쨌든 그 어머니가 그 하는 행동 자체가 이 아이가 앞으로 지낼 학창 시절을 오히려 더 질을 높였으면 높였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미움당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합학교 제가 이번에도 솔직히 생각했거든요. 특수학교 이번에 지금 2023년도에 아직까지 이런 장애학생 폭행건이 일어나다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특수학교니까 가능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일반 학교 다니면 솔직히 요즘 애들이 되게 민감해가지고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다 애들이 걸어다니는 CCTV예요. 그 선생님들도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이게 민감도가 특수교사를 할지라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특수교사가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걸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더라면 그 선생님이 그런 거짓말을 자기가 감히 때려놓고 지가 자해를 했다는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적으로 우려는요. 지금 뭐 교사 단체라든지 뭐 실무사 분들도 뭐 조합이 있대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주저하고 모르는 순간 우리가 어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법을 개정할 때 되면 교사분들의 이런 본인들의 권리랑 실무사 노동자들의 권리랑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정작 저희 아이들이 그 보호받아야 될 지원받아야 될 권리에 저희 부모들의 목소리가 축소되면 그만큼 더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제 저도 그 기자회견 비장하게 비를 맞으면서 이제는 차별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더 알리고 다녀야겠다. 우리끼리 야 치료실 딴데 앉아가지고 야 어느 학교는 그렇다래 뭐 아닌 학교 가자 이러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질을 높일 수 있다. 뭐 높여야 된다. 특수학교 이제 얼마 저희가 뭐 진짜 소진학교가 몇 년 걸렸죠? 진짜 오래 걸렸죠. 한 7, 8년? 계획하고도 7, 8년이죠. 네. 저 몰랐는데 학교는 교육청 부지여야 된대요. 부지부터가. 그래서 저는 야 성심해 하네. 진짜 우리 특수학교가 몇 개나 생길 수 있을까 또 생각해보면 지금 땅덩어리도 얼마나 비싼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저지할 수 있는 선은 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물론 이제 특수학교를 지금 현재는 다니고 있지만 같은 좀 엄마의 마음으로서 학교가 차별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한테 이렇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부모한테 돌리는 너의 문제라고 돌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같이 이제 공동 대응해야겠다. 내가 특수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관심을 끊는 게 아니다. 공동대응, 그러니까 특수학교나 그러니까 통합학교나 우리 아이들을 대응할 때는 다 같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막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가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10년이나 20년 뒤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동할 수 없을 텐데 더 나이를 먹으면 과연 후배들이 있을까? 진짜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이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은 계시는데 그 선배님들을 보고 저 선배님들이 뭐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은 뭐 같이 따라 들어가야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과연 우리 후배들이 언니들이 가면 저희도 가야죠. 아니면 언니들 우리 이런 거 할 거니까 도와주세요. 과연 이런 후배들이 있을까? 왜냐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우리 아이들은 저도 이제 막 지금 그 직업생활 아이들 하고 있지만 그 대응을 못 하잖아요.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대응을 못해서 정말 어떨 때는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 아플 때가 너무 많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우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배 엄마들, 우리 후배 엄마들이 계속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어야 돼요. 정말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뭐 내가 정말 재수없어 하는 엄마 아들이어도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 같이 뭉친다. 뭐 이런 어떤 끈끈한 연대가 있어야 그게 우리 아이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장하게 할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는 뭐 교사들이건 아니면은 뭐 이 사람들 뭐 다 지원하는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속 이 사람들, 이 발달장애인들 생애 주기별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사자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다 보니 이게 힘드네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 사람들 다 얘기를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축소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나서줘야지 누가 나서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지원 인력을 다 적대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건드리면 안 돼. 이 당사자를 건드렸다가는 우리는 모든 그 발달장애인 부모들한테 우린 죽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끼리 싸우더라도 내가 얘가 너무 재수없어서 얘랑 맨날 싸우고 뒷담화 하더라도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득달같이 우리가 언제 싸웠냐 쉽게 이 아이의 문제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뭔가 개선되게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그런다니까. 저 애가 저러는 건 저 엄마 때문이야. 지 문제지 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애가 있어요. 너무 심했어. 그럴만했어. 그래서 난 정말 그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게 그 아이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왜 지금 참 이거 저 이슈 얘기해서 우리가 왜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 세계 문제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다고요. 똑같은데 그거를 엄마들이 저건 저희 아이의 문제지. 우리 애는 얌전하니까 괜찮아.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니네 아이는 좀 공격 성향이 있고 니네 아이는 되게 촐싹거리잖아. 손 많이 가게 하자는데 우리 애는 되게 얌전하다? 그래서 괜찮다? 정말 제발. 그래서 나는 내가 더 나이 먹어서도 후배들이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하여튼 우리는 다 준비가 됐다. 후배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많이 외로워하지 말고 든든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 선배들 정말 널렸다. 전국에.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같이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존엄한 삶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